스텝 2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스텝 2에서는 저희 그 추가 학습인데요. 조금 이따 그 스텝 3에 있는 글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혹은 우리가 비단 읽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글들을 읽을 때 분명히 가져갔으면 좋겠는 개념들을 좀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텝 1과 분리한 이유는 스텝 1에서는 그 단어를 우리가 추정하거나 처음 보는 단어들을 알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교육들이었는데 스텝 2에서는 그냥 바로 듣고 바로 끄덕끄덕 그냥 단어 하나 알아가는 거 거기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소입니다. 다소는 사실 너무 쉽죠. 우리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다라고 그러고 적은 거에 대해서는 소라고 그럽니다. 어, 소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양적인 측면에서 많고 적음을 얘기할 때 적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어, 양이 아니라 크기라는 성질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적음이 아니라 크기 자체가 적다는 뜻에서도 많이 씁니다. 다수 소수할 때 소수는 크기의 측면이 절대 아니죠. 다만 소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영화관이나 뭐 놀이동산이라 안 하나요? 그 놀이공원에 가면 소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어떤 성질의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어떤 글을 읽을 때나 양과 질이라는 개념은 좀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되고 따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우리가 이거를 quantity라고 하고 글자가 너무 별로네요. 퀄리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양과 질의 영역은 좀 나누면서 읽는 것이 항상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크기라는 성질일 때는 반대말은 당연히 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소인의 반대말은 그래서 대인 같은 것들이 되겠죠. 요 정도 두 가지 좀 대립되는 개념들을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공사입니다. 공사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 수도 있어요. 어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와닿지 않으면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사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사롭다가 더 어렵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개인적인 혹은 사실 사기업, 공기업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는 그렇다고 뭐 개인적인 회사입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개인적이라고 말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공적인 우리가 좀 나라의 측면이나 단체를 위한 게 정말 전체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한정된 몇몇 뭐 사람들을 위한 사사로운 목적의 그런 회사들을 사기업이라고 얘기하고 공기업은 나란 일과 관련된 조금 있다가도 볼 단어지만 그런 공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공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과 사 정도를 당연히 나눠서 봐야겠죠. 혹시나 너무 쉬워서 좀 흥미를 잃을 학생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지만 이게 데이 원이라서 이렇게 쉬운 겁니다. 두 번째 개폐라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대립되는 단어 쌍들은 주로 합했을 때도 말이 좀 됩니다. 어떤 것들? 뭐 공사를 구분해라. 다소도 거기서 비롯된 거지만 그런 뜻이 좀 약하긴 하죠. 그리고 개폐 이런 것들은 승강기의 개폐를 조심하십시오라는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거기서의 이것도 한번 얘기할 수 있겠네요. 승강기라는 거는 어떤 기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요 승강이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게임에서 승급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떤 전투인데 어떤 전투냐면 급을 올리는 그런 전투를 우리가 승급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말로는 우리 강등, 뭐 강등전이란 말 쓰나요? 제가 게임을 잘 안 해서 모르겠지만 뭐 스포츠 경기에서는 강등권 결정 경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강이라는 거는 내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등이라 하면 그 등수, 그 등급을 내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강등. 듣기만 해도 슬픈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뭐 문학을 배우게 되시면 적강화소, 뭐 화소는 모르셔도 되고 적강했다, 뭐 이런 표현을 뭐 들어보실 텐데 옛날 판타지 얘기거든요. 고전 소설 이런 것들이 거기서는 뭐 천상에 살던 선녀가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처럼 살아간다. 뭐 이런 것들을 적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의 강도 내려오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승강기의 개폐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개폐라는 거는 열고 닫음을 얘기합니다. 폐쇄하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개방하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뭐 개교라는 것은 학교의 문을 처음 연 거니까 그거를 처음 그 학교가 문을 닫으면 그거를 폐교라고 하고 뭐 물론 이미 닫힌 이제는 쓰지 않는 그런 학교를 폐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폐는 닫다라는 의미에서 좀 더 확장돼서 이제는 운영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 거죠. 간단하게 이런 그 대칭되는 좀 대립되는 세 가지 단어 쌍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제 다른 얘기 동음이의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설에는요 우리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정말 우리가 역설하다 이런 식으로 동사로 쓰이는 것들이고 하나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명사라고도 얘기하죠. 역설이야, 그건 역설적이야, 뭐 역설적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것들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역설은 좀 말이 안 되는 여기서 역은 거꾸로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말은 말인데 그것들이 좀 거꾸로 말이 안 맞는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역설 혹은 역설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밥을 먹기는 싫어. 뭐 그런 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역설적이잖아요. 두 가지 말이 맞지 않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설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역설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넌 역설적인 말을 하는구나. 뭐 그 정도로 얘기하죠. 역설하다는 우리 힘이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체력, 뭐 지구력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아주 힘있게 얘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하는 게 되겠죠.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역설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비슷한 단어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조금 뭐 물론 뜻은 다르지만 천명하다라는 단어도 우리 글을 읽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천명하다는 물론 역설하다처럼 강하게 얘기하다 뭐 물론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주 공공연하게 확실하게 밝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널리요. 그래서 조금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역설하다는 그냥 그 말에 얼마나 강조하는지에 좀 중점을 뒀다면 천명하다는 좀 보다 널리 아까 우리가 사사롭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반대말은 공공연하게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공연하게 정말 공적으로 널리 밝히는 것을 우리가 천명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단어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정도 봤으면 이제 스텝 3에 가서 우리 처음에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읽은 그 단어를 한번 읽어볼 준비가 된 것 같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1971년 롤스가 발표한 저서라는 거는 그 사람이 쓴 그 책을 얘기합니다. 서가 책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서점처럼요. 그래서 그 저서에 따르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첫 번째 미덕이다. 여기서 우리가 단어를 몰라서 못 읽는 단어를 몰라서 못 읽게 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 보자면 미덕 같은 거는 우리가 뭐 미와 아름다움과 덕이라고 그러면 좋은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뭐 착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훌륭한 그런 성질들을 우리가 덕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덕이라는 건 그래서 그게 합친 겁니다. 정말 좋은 가치로운 요소다. 가치로운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사회 제도, 사회 시스템의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그런 요소, 가치다. 완벽히 경제적인 이론이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거부하거나 수정해야 되는 것처럼 그쵸? 왜냐면 그건 이론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 역설적이네요. 좀 되게 쓰임새가 좋고 돈을 아껴주는 그런 경제적인 이론이라도 그게 사실이 아니면 우린 이론의 영역에서 분명히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정의 얘기를 하네요. 법과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잘 정리돼 있어도 그것이 부당하다면 정당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부당하다면
개혁하거나 폐지할 것을 역설한다. 개혁하다는 제대로 고친다는 뜻입니다. 고치거나 폐지, 우리 아까 폐에서 봤죠? 그거를 아예 닫아버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을 역설한다, 강조한다는 거죠. 그 다음, 개인의 사익은 정의에 기초한 불가침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사회 전체를 위한다는 이유로도 간과될 수 없다. 아마 이 문장이 가장 혼자서 읽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사익이라는 거는 앞에 뭐 힌트가 있지만 개인의 이익이라는 거죠. 반대말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공익이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갖는 그런 사사로운 사익은, 개인의 이익은 정의에 기초했을 때 불가침성을 갖고 있답니다. 우리 이 단어 한번 잘 볼까요? 우리가 끝에 성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어떤 성질을 의미하는데요. 불가침한 성질이라는 거는 절대 침해하거나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거를 얘기하죠. 왜냐면 불가라는 거는 그런 데 붙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진다가 불가침성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단순히 불가침성이라는 단어를 알아가는 거, 그것도 물론 되게 가치가 있고 좀 중요합니다.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요. 그렇지만 침자를 좀 여러 군데에서 적용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불가가 붙는 단어에는 그런 것들은 이게 무엇이 안 되는 성질이구나까지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리딩 강좌의 특징은 비단 우리가 이 20분, 40분 요 정도 되는 수업 시간 안에 배우는 단어에서 그치지 않고, 또 처음 보는 단어 그리고 좀 모르는 단어를 봤을 때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저희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불가땡성 이런 것들을 볼 때 다른 단어지만, 우리가 배우지 않은 단어지만 적용해서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이런 단어들도 있을 수 있죠. 불가분성. 어떤 것들이죠? 분이라 그러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분배하다, 우리 아까 배분하다도 봤지만 나눌 수 없는 성질을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예시가 될 수 있지만 동양 철학에서 음과 양은 나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성의 관계다라고 얘기한다면 딱 그런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개인의 사익은 정의에 기초한 불가침성, 절대로 정의에 우리가 기초해 봤을 때 그것을 침해할 수 없는 성질을 갖고, 그것은 너무너무 침해할 수 없는 게 너무 확정적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위한다라는 그런 이유로도 절대 간과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간과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간자랑 똑같습니다. 근데 왜 데이 원, 그 스텝 1에서 안 가르치고 왜 갑자기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간자가 들어가는 그런 배워볼 단어 중에 요거밖에 없어요. 간과 간주밖에 없는데 요거는 그렇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화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간과 간주만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간과는 뭐냐? 우리 아까 보았지만 과라는 말이 어떤 지나쳐 가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넘겨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책을 넘겨보는 걸 말고 그거를 충분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서 본다는 거죠. 우리 책 읽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지나치면 그거는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사회 전체를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사익을 절대 그냥 무시하여 볼 수 없다. 그냥 지나가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과라는 글자도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떠오르는 예시로는 우리 좀 어떻게 보면 끔찍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택시를 내렸을 때 딱 발을 디뎠는데 내 발등을 택시가 이렇게 타이어로 지나쳐 넘어갔다. 우리 그런 사고들을 역과한다라고 합니다. 역과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지나쳐간다라는 뉘앙스 때문에 과가 붙은 것들이죠. 간주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여기고 그렇게 본다라는 건데 조금 이따 읽을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과될 수 없다라는 거는 단순히 무시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수의 이웃들이 더 큰 공익을 공유한다고 해서 소수의 자유상실이 정당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문장이 좀 복잡하죠. 그래도 차근차근 읽어보면 정말 다수의 이웃들이 훨씬 더 큰 공익, 사익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더 큰 공익을 공유라고 하면 우리 되게 많이 쓰는 단어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 공적인 거를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말은 선생님 사유입니까? 네, 사유라고 하는데 주로 사유까지만 해서 쓰이진 않고요. 주로 뒤에 단어들이 더 붙습니다. 사유재산이라던가 혹은 사유지가 되겠죠. 사유지가 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여기서는 땅을 얘기하는데 공유하는 땅이 아니라 내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인 땅을 얘기합니다. 사유지. 그래서 공유한다고 해서 소수의 자유상실이 정당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소수가 자유를 잃는 것이 정당화되면, 그러니까 그냥 옳다라고 여겨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쭉 읽어보니까 롤스는 굉장히 그 개인이 갖는 권리 그리고 개인이 갖는 그런 이익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딱 방패막을 쳐주는 느낌이죠. 변호해주는 느낌이죠. 다수의 공익이 야 이게 너무 필요해. 100명이 달려들어서 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읽어보니까 롤스가 얘기하는 그런 정의네요. 그러므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정말 골고루 같은 그런 시민의 자유가 확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 강의쯤에서 볼 거지만 요 정이라는 거는 정해진다라는 얘기인데요. 확정이라는 거는 정말 확실하게 정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그러한 평등한 시민의 자유가 확정된 것으로 친다 이 말입니다.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글을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마지막 문제 풀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점수를 가르겠다, 너가 틀리면 다시 공부해라 이런 측면보다도 그냥 우리 쭉 읽고 이해도를 테스트하지 않고 끝내면 좀 심심하고 아쉬우니까. 저만 아쉽나요? 그래서 제대로 내가 읽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롤스는 일반적으로 공익보다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한다. 롤스는 이 글에서 뭐를 더 우선시하고 먼저 더 높은 가치로 보고 있죠. 읽은 바에 따르면 계속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보호하고 좀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죠. 그래서 당연히 공익보다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가 정답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좀 쉬웠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틀리셨나요? 두 번째 문제는 롤스에 따르면 공동체의 규율이 효율적일 때 이거를 폐지하는 것, 그러니까 그만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역설적이며 부당하다. 사실은 스텝 2에서 배운 동음이의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그 단어 봤죠, 우리? 역설. 그거를 노리고 조금은 함정을 파놓은 문제입니다. 아무리 아까 우리 읽은 바에 따르면 그 규율이, 그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 기능을 잘해도 그것이 부당하면 폐지해야 된다고 분명히 역설했죠. 여기서 말하는 역설이라는 건 강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보고 뭐라고요? 효율적인 규율에 대해서 이걸 폐지하는 것을 역설적이다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이거를 폐지할 것을 역설했으니까 폐지하자고 한 거지, 폐지를 부당하고 역설적이다,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예 반대말입니다. 역설하다라는 거를 이해했어야만, 여기요, 역설한다를 제대로 이해했어야 함정에 걸리지 않고 제대로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역설하다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데이 1을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일단 좀 어리둥절하셨을 수도 있는데 좀 너무 쉬워서 좀 뭐 들어야 돼 싶었을 수도 있고,
그보다 좀 만약에 어린 학생이 들었다면 몇몇 개는 쉬웠는데 어떤 단어들은 되게 처음 들어보고 낯설었다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배웠던 단어들은 되게 특수하고 살면서 안 마주칠 것 같은 단어들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알았던 단어들은 그냥 제가 설명을 통해서 스텝 1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냥 아 이런 뜻이 좀 그 아래 깔려 있구나 정도로 들으시면서 풍부하게 그냥 기억을 도왔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건 아는 거대로 잘 그냥 냅두시고 처음 보는 단어들 혹은 내가 잘 몰랐던 단어들을 그때그때 잘 모아간다면 이번 코리딩 수업이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글을 읽을 때 생각보다 좀 한 조각 정말 단어 하나 때문에 그 글의 글 읽기가 되게 끊기고 좀 장애를 겪을 때가 많아요. 그런 어려운 단어들, 내가 잘 몰랐던 단어들을 하나하나 좀 잘 모아가신다면 분명히 이 코리딩 수업이 끝났을 때 훨씬 더 글을 잘 읽게 되실 겁니다. 저희는 데이 2에서 새로운 단어들 그리고 새로운 글자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또 다른 글 읽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뵙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